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반떼 CN7 아반떼 신형이죠. 굉장히 빨리 리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나오자마자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기회가 되시면 협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짜 없고요. 자동차를 협찬해 주시거나 모비판 가이드에 출연을 해주시면 당연히 대가성 맛있는 거 선물 세트 드리니까 꼭 연락 한번 주세요. 이 차는 현재 제주도에서 렌트카로 제 돈 내고 렌트를 해서 리뷰를 찍고 있습니다. 렌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타보고 싶은 차를 렌트를 하는데 오늘은 아반떼예요. 얘는 풀옵션이 아니거든요. 모던 등급인데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좌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요. 신차 출고 가격이 옵션, 그러니까 모던 등급은 1984만원이고 이 옵션이 들어가면은 얘가 72만원 정도 추가되니까 2000 초반에 전동 시트가 있는 차, 여기까지도 괜찮은 사실인데 전동 시트를 움직였을 때 화면에 시트가 어느 방향을 움직였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괜찮네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랑 연동을 해서 이제 화면으로 표시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준중형급에서는 바라지 않는 옵션이었거든요. 예전에는 10년 전 아반떼만 하더라도 전동 시트는 당연히 없고 버튼 시동만 들어가더라도 10년 전이면 이제 MD잖아요. 버튼 시동만 들어가더라도 우와 했거든요. HD에는 버튼 시동이 없었으니까. 후기형 모델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초기형 MD에서 럭셔리부터 버튼 시동 넣어준 걸로도 되게 고마워했거든요. 근데 전동 시트라고 하니까 너무 감동이고 통풍 시트도 들어갑니다. 얘는 총 옵션이 컴포트 1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1, 인포테인먼트 랩이라는 게 있어요. 2.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들어가서 신차 출고 가격이 2281만원이었습니다 모던 등급의 옵션 3개를 둔 거예요. 현대 스마트 센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반자율 주행 옵션이 들어갑니다. 주행 보조장치, 차선 이탈, 경보, 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반떼가 2000 중반 하는 거 보고 아반떼 살 가격으로 살 차들에 대한 리뷰를 찍은 게 있어요. 그게 아우디 A4, 그 다음에 포드 머스탱. 물론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중고차, 현재 중고차 시세 가격이 2000 중반인 차들 중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 차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차종 다 좋아요. 아반떼보다 뛰어난 부분들 충분히 많죠. 머스탱만 해도 그 2300cc 에코부스트 엔진, 그 다음에 스포츠 쿠페 디자인, 머슬카 뭐 이런 느낌, 주행감, 퍼포먼스, 디자인 뭐 이런 게 사실 아반떼랑 좀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차종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등히 앞선 부분들이 있다고 보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면이 아니라. 그리고 아우디 A4 뭐 말이 필요 없죠. 쿼트로 4륜구동 시스템의 TDI 디젤 엔진 7단 DCT 미션, 요 기본적인 스펙 쿼트로 엔진 미션 이게 너무 훌륭해서 걔는 뭐 2000 중반이면 저는 드라이빙의 어떠한 재미도 느끼고 연비도 좋고 안전하고 괜찮은 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리뷰를 찍었는데 그 두 차종에 없는 옵션이 있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HDA. 얘가 HDA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들어가겠죠 무조건. 이 고속도로 주행보조 장치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 이 반자율주행 옵션은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고 아메리칸 머스카 포드 머스탱 그리고 독3사의 프리미엄 아우디 A4 이 두 가지 차종보다 유일하게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가솔린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연비 이런 부분들이 정숙성까지. 얘가 MPI 포트 분사 방식의 엔진이 들어간 후로는 확실히 조용해졌죠. 과거에 GDI 엔진 같은 경우에는 투박하면서 좀 시끄러운 경향이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저속에서 와, 소나타나 그랜저를 타는 그런 느낌? 굉장히 조용합니다. 방음에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풍절음 전세대보다 좀 좋아진 느낌이 아주 조금 들어요. 뭐 많이 확 바뀌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드는데 그게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엔진이 정숙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미션이 부드러워서 그런 게 아닌가. 얘가 현대에서는 IVT라고 하는 CVT 엔진이 들어갔을 거예요. 무단 변속기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여기다가 가상의 변속 값을 주어서 뭔가 이제 운전하는 재미까지 더해준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기존의 그런 오토 미션 대비 부드러움은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엔진 자체가 조용해졌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전 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정숙하다, 그리고 부드럽다, 그리고 점점 승차감이 좋아지는 이유는 푸조 같은 회사에서 토션빔을 잘 사용을 하면서, 저 르노도 그렇죠. 소형차에 들어가는 토션빔이 더 이상 그냥 싸구려 멀티링크 대비 승차감이 안 좋은 원가 절감 측면이 아니다, 세팅을 잘함으로써 승차감 말 안 나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 대비 일치월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이 개선된 그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해서 이 모든 디자인이 풀체인지 되면서 바뀐 거, 그리고 아반떼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이어가면서 엄청나게 폭풍적인 선을 살려서 디자인을 완성시킨 거, 저는 이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디자인은 호불호라고 해서 너무 좀 과하다, 뭐 금방 질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와,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고 어떻게 이렇게 날렵하고 날카롭고 멋있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너무 들기 때문에 디자인 하나 때문에 이 차를 사고 싶은 면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반떼 경쟁 상대가 어떤 차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GM은 없죠. 그리고 같은 자회사의 K3는 같은 회사니까 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사양을 좀 다르게 해서, 포지셔닝을 다르게 해서 비슷하게 판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경쟁 상대는 저는 소나타라고 봐요. 왜냐? 소나타랑 가격대가 좀 겹치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모닝 사러 가서 그랜저 사온다, 아반떼 사러 가서 뭐 제네시스 사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차를 구매하신 분들 아마 100% 공감을 할 겁니다. 내가 예산을 잡을 때 조금만 더 쓰면은 그 위에 급차를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거든요. 이게 현대자동차의 고도화된 정말 이 상품기획팀의 전략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촬영 중간에 배터리가 너무 과열돼 갖고 잠깐 꺼져서 커피 한 잔 샀습니다. 이게 날씨가 너무 뜨겁고 여기 창이 썬팅이 열차단 썬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카메라가 버티지 못하네요. 여긴 제주도입니다. 자, 제주도 날씨는 좋습니다. 아반떼도 경쾌하고 좋네요. 선글라스 죄송합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상품을 기획을 하고 계신 연구원분들은 굉장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두뇌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비자들과 그들과. 왜냐면은 이제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반떼를 사러 갔다 그랜저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조금만 더 하면은 바로 윗단계를 갈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고 가격을 내가 살 거에 대한 차에 대해서 가격을 낮춘다고 하면 옵션이 너무 없고, 이게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싸움이 거기서 생겨요. 그래서 차를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경험을 누구나 다 하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은 내가 사는 급에서 차라리 금액을 더 낮춰서 더 가성비를 가든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아반떼 2500짜리 풀옵션을 사지 말고 아반떼 2000만원, 2100 정도를 사는 거. 왜냐면은 소나타 센슈어스, 이게 얘는 1.6이니까 센슈어스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6 터보인 소나타랑 봤을 때 세금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연비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소나타 센슈어스는 출력이 180마력에 27토크예요 얘는 123마력 15.7토크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넓으면 아무래도 승차감도 유리하고 좀 더 안정감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데, 소나타는 그 센슈어스의 얘랑 비슷한 등급을 사려고 하면은 프리미엄으로 봐야 되고, 가격이 2637만원이 기본 가격입니다. 걔보다 더 낮은 트림이 있죠. 낮은 가격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깡통이라서 이거는 대부분 선택을 안 하겠죠. 여기다가 내비라도 좀 넣고 뭐 하면은 가격이 금방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소나타는 2000 후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풀옵션이 아닌 거죠. 풀옵션이 되면은 3000이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 차이 안 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이 심리게임, 눈치게임에서 당한 거고 진 거라고 좀 보여지고, 가격 차이가 1000만원 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은 포지션에서 봐야 되거든요. 얘는 풀옵션이 아니라 모던입니다. 인스퍼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아반떼 풀옵션이랑 소나타 낮은 등급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아반떼를 좀 가격을 더 낮추면은 좋은 저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치만 나는 무조건 풀옵션을 사야 돼, 그 값어치, 그 가치를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반떼 풀옵션을 하세요. 소나타 깡통을 사지 마시고 소나타를 가려고 하면 또 풀옵션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갭이 한 1000만원 정도는 벌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조금 보태서 위에 등급을 사자 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모빌팡에서 영상을 통해서 만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신차 고르는 영상들을 계속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냐면, 독일 차들도 사실 그래요. 320D랑 520D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좀 인기 많은 차들이죠. 3시리즈랑 5시리즈랑 비슷한 트림에서는 한 돈 100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에도 그걸 쫓아가는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등급을 배치하고 가격을 올린 것 같은데, 320D랑 520D를 선택하는 층은 유럽에서는 확실하게 갈리죠. 유럽 사람들은 작은 차를 선호하고 좀 실용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외건도 인기가 많고요. 이제 3시리즈가 유럽 사람들이 이제 덩치가 크고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작은 차가, 소형차가 인기가 많아요. 거기에서 오는 메리트를 확실하게 체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메리트, 그 장점을 좀 체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장점이 어디에 묻히냐면, 차는 무조건 좀 커야 돼.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면 큰 차를 사. 큰 차가 안전해. 큰 차가 너의 모습을 보여줘. 뭐 이런 약간 좀 남들이 보는 시선, 이런 것들에 조금 포커스가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배기량의 차이가 좀 분명히 있었죠. 2.0이나 1.6의 세금 차이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나타에 1.6 이런 게 없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반떼는 무조건 가격으로만 밀어붙이는 가성비 차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점점 아반떼 상품성을 올리고 포지셔닝을 다르게 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유럽차가 그러하듯이 이제 현대 자동차도 그런 식으로, 국산차도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뭔가 좀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 올라간 금액을 가지고 차에 투자를 하고 차의 본질과 성능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찬성을 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가격까지도 좀 잡을 수 있다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겠지만,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까지 관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요 방향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달릴 때, 이거는 사운드 제너레이션의 뭐 배기, 튜닝음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엔진 소리가 조금 커지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나쁘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좀 에잉 막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우웅 하면서 기분 좋게 올라가는 이 모습이 좀 괜찮고, 여기서 이게 이 RPM 조절, 그러니까 기어 변속이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요게 나쁘지 않게 되면서 괜찮은, 이게 과연, 잠깐만, 이게 123마력이 맞아? 내가 재원을 잘못 봤나? 15.7토크가 맞아? 전세대 아반떼가 GDI 엔진으로 140마력이었는데 그때보다 더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이 났는데, 제가 실수로 이 아반떼 재원을 잘못 본 것 같아요. 123마력의 느낌이 절대 아닌데요? 스포츠 모드로 하고 달려봤을 때 제가 컴포트 모드로 시내에서 주행했을 때 만족감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모드로 살짝 놓고 이렇게 조금 쏴보니까 요것도 물론
우와 대단하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우와 여기서 우와는 뭐냐면 제법인데 뭐 이 정도 느낌인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차체가 이거는 좀 신차라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항상 저는 차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탔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느낌인지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신차들은 그래도 좀 탄탄하게 좀 쪼여져 있기 때문에 좀 타이트한 느낌이 나긴 나죠. 예전에 그 전세대 아반떼를 좀 세게 밟아보고 좀 밀어붙였을 때 얘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밖에서 들려오는 좀 소음과 엔진이 경쾌하게 이제 소음을 내뿜는 게 아니라 좀 힘들듯이 올라가는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내면서의 오는 소음과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핸들링, 예 그렇죠, 핸들링에서 오는 그런 좀 안 좋은 느낌이 역시나 이 그냥 토션빔 좀 싼 차 아반떼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면서 좀 기분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 모든 게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확 다른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경쾌해졌다. 아반떼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래도 재밌게 뭐 아주 펀드라이빙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는 운전 가능하다, 뭐 이런 느낌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이런 차가 연비 괜찮고요, 가격 좋고요, 옵션까지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아반떼가 그냥 소나타 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사는 차가 아니라 소나타보다는 좀 요런 부분들도 좋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모델로 점점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거를 확실하게 느낍니다. 좋네요. 방금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와 이거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도 저는 이제 고속을 안 달렸죠. 이렇게 편안하게 주행하는 주행에서 정말 아반떼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이기스가 좀 바빠갖고 많이 영상을 못 올렸는데 구독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좋은 피드백을 남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